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림 성모병원에서 소화기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또 다른 소화기 질환 중 하나인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 많이 들어보셨죠? 헬리코박터균은 1급 발암 물질이다. 또 뭐 헬리코박터균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 특정 음료를 먹어야 된다.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문제가 굉장히 많다. 뭐 위내시경이나 검진을 받을 때 항상 헬리코박터균을 검사해 달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이 듣긴 했지만 사실 헬리코박터균이 어떤 것이고 꼭 검사를 해야 되는지 또는 있으면 꼭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아는 분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이란 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줄임말입니다. 사실 크기가 2에서 7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데요. 우리 머리카락의 평균 두께가 한 100 마이크론 되니까 얼마나 작은 세균인지 알 수 있죠. 헬리코박터균 파일로리라는 거는 헬리코라는 거는 이렇게 나선이란 뜻이고요. 박터는 세균을 의미합니다. 파일로리라는 건 위의 아랫부분, 즉 위에서 12장 넘어가는 그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 위의 아랫부분에 사는, 즉 거길 유문이라고 하거든요. 유문에 사는 나선형 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0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에서 현생 인류가 이렇게 전 대륙으로 퍼져나갈 때 그때부터 헬리코박터균이 같이 인류를 따라서 전 대륙으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992 년도에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의 그 경계에 알프스 산맥에서 유럽에서 제일 오래된 그런 미라가 하나 발견됩니다.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우리 웨치라 부르는데요. 이 웨치의 위에서도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헬리코박터균은 현재 우리 분석해 보니까 인도 북부에 있는 헬리코박터균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해서 그 웨치라는 그 청동기도 인도에서부터 이렇게 이동해 왔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 있고, 그때도 헬리코박터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헬리코박터균의 감염률은 한 50% 정도 되고요. 우리가 아프리카 쪽이 제일 많고 오세아니아 쪽이 제일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헬리코박터균이 예전에 많이 감염돼 있다가 현재는 많이 줄어드는 상태고, 하지만 아직도 10명 중에 4명 정도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어떻게 서로 전파가 되는가? 헬리코박터균이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 애들 정도에서, 그 아주 어린 애들 정도에서 직접 사람 대 사람으로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고, 또는 어떤 대변이나 이런 데 오염된 물과 음식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 위에 어떤 세균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1800년대 여러 과학자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위 궤양 주변에서 어떤 세균들을 많이 발견했고, 그 위 궤양의 원인이 헬리코박터균일 거라는 생각들은 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념적으로 위는 굉장히 강한 강산입니다. 우리가 실험실에서 보는 그 실험에 쓰는 염산 있죠. 굉장히 강력한 강산인데 그와 비슷한 정도로 센 위산이 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심한 강산이 나오는 위산의 위에 세균이 살 거라고 생각을 못 했죠. 또한 우리가 어떤 미생물과 어떤 질환과의 연관을 우리가 지으려면 우리 코의 가설이라는 걸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 데서 거기서 세균이 나와야 되고, 또 그 세균을 우리가 배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걸 다시 접종했을 때 그 질환이 나타나야 되고, 또 그 다시 재분리했을 때
그 세균이 처음 것과 동일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코에 가세라고 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위에서 그 세균을 즉 헬리코박터균을 배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러다가 1982 년도에 로빈 워런이라고 하는 분이 위궤양 부분에서 헬리코박터균을 다시 발견해서 이 위궤양의 원인이 헬리코박터균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의 동료였던 베리 마샬이라는 분이 헬리코박터균 배양을 성공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실제로 베리 마샬은 본인이 배양한 헬리코박터균을 직접 마시고 위궤양을 만들고 여러 가지 항생제를 복용해서 치료까지 합니다. 즉 우리가 코의 가설까지 입증을 했죠. 이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의 위염과 위궤양이 스트레스나 자극적 음식에서 발생한다는 그 통념을 아주 획기적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즉 어떤 균에 의해서 위염과 위궤양이 발생하고 그 균을 치료함으로써 우리가 위궤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로를 통해서 우리 2005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주 가혹한 환경인 위에서 헬리코박터균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위 안쪽에 있는 점막에 숨어 있는 그 요소를 헬리코박터균이 요소 분해효소라는 걸 이용해서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로 분해하게 되는데 그때 생성되는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위산을 중화하면서 위에 정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됐다고 모두 다 어떤 질환에 이완되는 건 아닙니다. 한 10명 중 8명은 무증상으로 가게 되고 10명 중 2명 정도가 질환에 이완되게 되는데 그 질환 중에는 소화성 궤양이라든가 위암이라든가 위말트림프종이라고 하는 우리가 좀 순한 형태의 어떤 면역세포의 암, 즉 혈액암이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혈소판이 감소되는 질환, 또 소화불량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질환에 이완되는지는 감염된 헬리코박터의 종류라든가 또 감염된 그 사람의 어떤 유전적 소인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전 세계적으로 위암이 발생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 보셨던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지도입니다.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조기 위암 환자에서 그 환자가 헬리코박터균이 감염돼 있다고 하면 헬리코박터균을 재균했을 때 위암 재발률이 반으로 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환자뿐만이 아니라 조기 위암 환자의 가족에서도 헬리코박터균을 재균했을 때 위암 발생률이 이렇게 반으로 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위암의 재발률과 발생에 헬리코박터균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소화성 궤양, 즉 위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에서도 이 환자가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했을 때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게 되면 그 궤양 재발률이 거의 10분의 1로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보셨던 위말트림프종이라고 하는 저악성도 림프암에서 우리가 보통 90% 이상이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연관이 있고 이 환자는 당연히 혈액암이니까 우리가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재균만을 통해서 한 반절 정도가 완치가 되는 것이 보고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혈소판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병이 있는데 이 환자들 중에서 이 헬리코박터균이 감염돼 있다고 하면 헬리코박터균 재균만을 통해서 우리가 혈소판을 증가시키고 이걸 유지시킬 수 있는 즉 헬리코박터균이 면역 혈소판 감소증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위암, 위궤양, 십이장 궤양과만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말트림프종 또는 면역 혈소판 감소증과 같은 혈액 질환이라든가 철결핍성 빈혈, 심지어는 만성 두드러기와 같은 여러 질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런 헬리코박터균을 그러면
내가 정말 어떻게 감염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헬리코박터균이 어떻게 진단하고 또 만약에 감염되어 있다면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